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왠지 막, 저는 이제 어쨌든 같은 리딩 특공대이기 때문에, 라방을 준비하면서 막, 이번 주 계획표를 뽑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오늘은 전반적인 리딩 특공대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프리-K, K단계, 대부분 이제 거의 K단계, 뭐 지원에서도 좀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제 프리-K, K단계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답변을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특히 저희도 13일에 금요일이에요? 그러네. 깜짝이야. 네. 저희 이제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될 때면, 제주센터에도 문의가 되게 많이 오세요. 어, 이제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카데미 관련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싶기도 하시고 뭐 질문도 있으시고 하셔서 이제 질문이 오시고 또 동시에 이제 리딩 특공대 하는 것까지 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주변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깨워주세요. 불금이니까. 조금 늦게 자도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선생님들께 질문을 한번 이제 이렇게 취합할 수 있도록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케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프리케이 반들, K 반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듣고, 네.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11기 준비하시는 분들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뭔가 항상 퍼플버니로 영상이 시작하다가, 네. 네. 그, 앞으로 저희 이제 11기 입학 설명회 그런 일정도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사실 이제 퍼플이 과정이 복잡하다기보다 어쨌든 처음에 들어올 때 충분히 인지를 하고 들어오셔야 적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훨씬 수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를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끊겨요? 안 끊기죠? 끊겨요? 네. 새로운 것을 항상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어, 네, 설명에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생방으로 들을 수 있으시면 같이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놓치신 분들은 또 영상 링크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네, 링크로 나중에라도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네, 같이, 네, 아카데미를 좀 활용도 잘 하시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 특공대 우선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저번에 라방할 때 이제 레드가 뭔가요? 오렌지가 뭔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 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레드가 뭔지, 그쵸? 오렌지가 뭔지, A부터 A, B, C, D 이렇게 순서로 좀 난이도가 높아가는 건 알겠는데, 리딩 특공대는 이제 색깔별로 또 단계가 나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남색을 뺀 무지개로 보시면 되시고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는 A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뭔가를 해주셨다고 해도 뭐 소리 노출적인 부분, 뭐 문자 노출적인 부분들이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A, B, C, D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에서 네, 사이트워드 A, B를 하고 사실은요, 지금 프로젝트로 하는 레드랑 오렌지가 정말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질적으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아이가 문자를 인지하고 진짜로 읽어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가 레드 단계, 오렌지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정말 많은 노출과 소리 노출, 그 다음에 아이하고 좀 놀이적인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알파벳을 인지하고 알파벳 소리를 인지하고 사이트 워드를 인지하고 하면서 준비 단계를 굉장히 단단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리스쿨 프랩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저희 퍼플의 베이비들이 예전에 이제 퍼플 아카데미가 생기기 전부터 알파벳을 배우고 기본 그 단어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이트 워드를 배우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그때는 DVD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DVD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다가 디지털 앱으로도 뭐 해서 했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너무 인지를, 이제 어린아이들부터 노출만 해주면 인지를 잘해가니까, 이제 푸푸 매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뭐냐면,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알파벳을 알고 소리를 인지하고 사이트 워드를 익혔는데 그 다음 갈 곳을 아이들이 잃었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가 프리스쿨 프랩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사이트 워드 리더스인가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간에 그게 있거든요. 단계별로. 그것도 너무 잘 읽어. 근데 그 다음에 갈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단계는 뭐지? 이러다가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또 딱 까먹고 다시 제자리 이것을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초 리더스를 하면서 그 길을 터준 거죠. 그쵸? 무슨 말씀 아시겠죠? 프리스쿨 프랩으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노출만 하면서도 여기서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퍼플 아카데미 프리스쿨 프랩 아니면 퍼플 아카데미 TV라고 치셔도 되세요. 그렇게 돼도 되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프리스쿨 프랩 이 영상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천천히 말해줘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되게 따라하기가 쉬워요. 다른 소리 안 나오고요. 딱 그것만 나와요. 그래서 얘가 C구나. 그러니까 뭔가 다른 여러 가지 막 말들이 있으면 뭐가 뭔지 사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모양이 나오고 니 계속 하니까 애들 니 하면서 네. 캐릭터들도 되게 귀엽고요.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원래 프리스쿨 프랩을 가지고 알파벳이나 뭐 컬러 단어, 사이트 워드 사실은 푸푸의 꽃은 사이트 워드예요. 리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여기에서
같이 익히고 조금씩 적용하는 것. 프리스쿨 프랩 순서도요, 저희가 이제 레드 그 계획표 안에 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거대로 하시면 되세요. 사실은 가장 먼저는 이제 특히 조금 더 뭐 돌쟁이들이나 뭐 십몇 개월 이런 친구들은 가장 먼저 뭐 컬러로 시작하는 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리딩을 좀 시작하는 친구들은 알파벳부터, 그리고 특히 만약에 초등생이나 아니면 7세, 6세, 5세 이렇게 지금 아카데미를 준비한다 그러면 우선 레터를 충분히 보여주셔서 알파벳 인지하고 그 다음에 소리 인지하고 사이트워드하고 요 구성으로 먼저 가요. 여기 그 8주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거보다도요, 레터 사운드, 사이트워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트워드 리더스 A, B가 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뭔가 아이들이 진짜로 막 리딩을 막 줄줄줄 해난다기보다 소리로, 이것 또한 소리로 들으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A 단계 같은 경우에 요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펜으로 들으면서 저희가 계획표가,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에서 이렇게 계획표가 나가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책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제 원래는 5번씩이 저희가 드렸었는데 5번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으로 3번을 해드리고 뒤에 부분은 선택으로 했죠. 근데 선택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음원 노출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책하고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리딩을 한다라는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과 함께 매칭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림도 보고 문자도 보고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여기 뒤에 음원 노출은 이렇게 소리로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만 들려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꼭 책을 보지 않아도. 조금 들을까요, 같이? I have paper. I have scissors. 네, 꼭 뭔가 뭐 문자를 꼭 읽어야 되고 이런 거보다 그냥 소리로서 그냥 노출해 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단계에서는 특히 그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딩 특공대는 딱 꼭 리딩을 그러니까 딱 첫 단계부터 뭐 나중에도 마찬가지만 딱 리딩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요, 기본적인 어휘들을 지속적으로 노출해 주는데 좀 더 중점을 가지고 있어요. I have crayons. 그래서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매 1차별로 책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에 맞게 전차 듣기, 그 다음에 글자를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면서 듣는,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젝트로 하는 부분, 뭐 물론 아카데미에서도 요게 똑같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따가도 뭐 질문이 있을 텐데, 처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되세요. 뭔가 처음 레드를 하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 단계를 할 때는 이 리딩 특공대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아이들이 알파벳을 접하고 소리를 접하고 그 다음에 읽기 독립까지를 하는 과정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시는 분들도 그냥 바로 레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오렌지 할 때는요, 엄마가 마음이 조급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에서는 정말 내가 그동안에 노출을 못 해줬으니까 충분히 많이 노출을 해주고, 아이가 알파벳과 소리와 그 다음에 이런 문자적인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아이가 그 익숙치 않았던 것들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에서는 절대 뭐 다른 단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 단계가 탄탄하게 제대로 돼야 그 다음 단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알파벳 인지하고 하면 오렌지부터 그냥 하셔도 되시고요. 알파벳 인지하면 네. 아니면 이제 사이트워드, 푸푸에서 사이트워드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러면 병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아카데미 가서도 오렌지를 주로 하시되 대신에 레드도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많이 들려주시고. 근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많이 들려주세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머니들 듣는데 실천을 막상 안 하신다. 맞아. 그게 당연하긴 한데, 막상 어떻게 이제 들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실천을 안 하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100번을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히 요 앞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처음 하는데, 새로운 언어를 접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읽기 독립까지는 네, 충분한 듣기가 있어야 돼요. 같이 병행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때도 그 뒷단계에서도 듣기 부분이 있지만, 그때는 읽기와 듣기를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때는 같이 읽기를 위해서 듣기가 많이 서포트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11기 아카데미 11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1월 시작인데 저희 모집은 곧 시작해요. 11월 중순 정도에 곧 모집을 시작해서 모집 기간이 있을 거예요. 공지가 올라올 테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단계마다 각 단계에 맞춰서 아이가 좀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요런 질문들은 조금 이따가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여기 연한 부분들 있죠. 여기는 이렇게 복습이에요. 여기서 했던 거를 복습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지는 거죠. 제대로 다지고 C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BC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지고 D가 살짝 들어가고 또 다지고 E 들어가고 다지고 새로운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여기 B, C, D 3번씩 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다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 어머님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A에서 B로 언제 넘어가는지 B에서 C로 언제 넘어가는지 이렇게 딱딱 단계를 넘어가려고 한 단계씩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애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게만 그 단계를 진행을 하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무리 없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반쪽만 하시거나 하다 말다 하고 그냥 무조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계를 어느 정도 7, 80% 이상은 성실히 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거의 무리 없이 갈 수 있어요.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기 때문에 리딩 특공대에 있는 계획표대로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엄마가 어렵게 이렇게 계획을 잡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계획표대로 그렇게만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9개의 시리즈 그다음에 총 하면 900권이에요. 얘네가 450권이고요. 이비비라고 저희 요런 책들이 있어요. 여기 얘는 레드 단계예요. 그래서 이비비 책이 또 450권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기초 리더스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거를 실제 책으로 이제 GRL 단계에 맞춰서 얘를
왜 그러죠? 이제 기초 리더스는 너무 많이 반복해서 아이들이 거의 줄줄줄줄 외운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배운 것을 읽기를 연습한 것을 여기에서 적용시키면서 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얘를 우리 A 단계 음원이랑 연습할 때 얘를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린 단계 할 때 B, C 하고요. D 할 때 C 정도까지 하면 뭐냐? 여기에서 그린에서는요, 정말 단모음 정도 단어는 그리고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 이제 장모음이나 어려운 음가 인지가 어렵더라도 첫음과 그림을 보면서 유추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필로우가 정확히 얘를 해독해서 파닉스를 해독해서 읽지 못하더라도 여기 P를 보고 그림을 보면서 유추해서 필로우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blanket 아니면 얘를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어설프게라도 이 단모음 인지는 해서 이제 음가를 조합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정도 돼야 이제 그때 되면 스스로 읽기 독립을 하면서 EBB를 읽어 나가기 시작해요. 요게 A고 B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B도 I like to play 이 정도는 we like to play 이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사이트워드 인지하고 충분히 읽어 나갈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what do you like to do?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 꼭 딱 그래서 이제 계획표 상에서는 이제 여기 후반부, 그린 후반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스스로 읽어 나가고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뭐 아이들마다 이제 그거를 따로 조금씩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C단계 정도 읽어도 아이들이 읽어 나가는 친구도 있고 충분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그건 아이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계획표 상에서는 D단계에 들어갈 때 여기 같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기초 리더스를 가지고 읽기 독립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EBB를 통해서 그거를 진짜 실제로 적용시켜서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900권의 책이에요. 아이들이 900권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꾸준히 접해요. 패턴도 마찬가지고 사이트워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다져서 읽는 거, 의미 파악 이런 것들을 유창성도 길러가면서 그 종합적인 부분들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요. 읽기 독립이라는 게 쉽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독해 문제집을 푼다. 단어를 좀 외웠고 리딩 독해 문제집을 풀어. 그러면 읽기 독립이 당연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보면 읽기 독립이 안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리딩 독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독립적으로 누가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 뭔가를 대입한다기보다 이제 스스로 진짜 글을 읽고 그거를 이해하고 원서를 이해하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900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냥 이거는 뭐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그냥 이상적으로 배특반부터 들어온다. 가정을 하자면 배특에서 8주, 16주니까 24주를 하고 뭐 조금 또 한번 반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48주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에서 프리-K 하고 K 정도 들어갔을 때 이미 읽기 독립이 끝나는 친구도 있겠고 이거는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천천히 간다가 했을지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모든 걸 커버하고 아이들이 읽기 독립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각 단계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단계마다
이렇게 인지해야 될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각 학년의 그 파닉스 과정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리스쿨 프랩, 그 레드, 옐로우, 오렌지 왜 이래요, 저? 네, 그 레드, 오렌지를 할 때는 그때까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준비를 하면서 알파벳 이름, 소리, 사이트, 기본 사이트 워드 요 정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충분히 엄마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림하고 이렇게 음가하고 맞추면서 유추해 가는 방법은 그건 지속적으로 알려주지만 거기서부터 계속 시작을 해서 이제 옐로우 단계하고 그린 단계 할 때는 단모음은 확실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성을 조금 더 가져야 되고 내용을 기억하려고 해야 되고 첫음과 당연히 그림으로 유추하면서 읽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블루 펄볼이 되면 그때는 복잡한 다양한 이중 모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아요. 뭐 R 들어간 모음도 있고 뭐 이중자음, 이중 모음 이런 조금 더 복잡한 파닉스들도 인지를 하면서 읽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도 여기 파닉스에 보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요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O-A,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B-O-T, B-O-T, boat. 이렇게 그 조합하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OA가 들어가는 거, O, long O 소리가 나는 거죠. 그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패턴으로 파닉스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먼저 이렇게 규칙을 접하고 리딩으로 했을 때 그거를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도록. 근데 아시죠? 여기서 인지하는 거랑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인지하는 건 또 달라요. 저기서 하나하나 단어를 봤을 땐 했는데 여기에서 하면 수업을 읽어야 되는데 막 소압 막 이렇게 읽든지 막 자기 맘대로 읽어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들이 다 파닉스 책에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인지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엄마가 그 파닉스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 학년별로 알지 못하시더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가 E하고 F 단계를 끝내면 이런 이중 모음들, 장모음들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잘 이렇게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제 11기 때쯤 되면 이제 적용이 될 건데, 저희가, 자, 보시면 리딩 특공대가요, 리딩 특공대도 그렇고, 뭐, 예전 기초 리더스 프로젝트라고 불리울 때부터 프리스쿨 프레부터 기초 리더스 그다음에 리딩 특공대 하면서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뭔가 어머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9기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계획표도 예전엔 이런 계획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무슨 책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계획표가 생겨났고, 그 다음에, 요번에 10기 하면서 퍼플버니 영상이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레드부터. 그렇게 됐고요. 아마 11기일지 정도 되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어세스먼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연구 중인데, 그래서 그때는 그 단계별로 그 단계가 끝났을 때, 파닉스를 인지하고 있는지, 유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휘를 인지하는지, comprehension.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책을 읽고
딱 덮고 이제 질문하는 거, 그 질문에 대한 아이의 이제 답 같은 걸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머님들이 다음 단계에 이제 가는데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텐데, 무조건 그냥 막 끝났다고 올라가지 않도록 아이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무리하게 끌고 가지 않도록, 네, 그런 식의 이제 또 하나의 도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엄마도 편하고 아이도 네,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네, 지금 EBB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그쵸? EBB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리딩 특공대뿐만이 아니라 아카데미의 전반적인 저희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11기쯤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돼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 평가하는 부분이라 제가 가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될 거고요. 신천 전임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부분 뭐냐? 퍼플 아카데미랑 리딩 특공대는 다른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리딩 특공대는 퍼플 아카데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딩 파트. 그러니까 퍼플 아카데미는 정규 과정이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정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학년별로 배워야 될 부분. 그런 정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함께 더불어 리딩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리딩에서 아직 읽기 독립이 안 된 친구들은 리딩 특공대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큰 틀 안에 그 안에 리딩 특공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스스로 읽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하는 것은 아카데미 아니신 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아카데미를 준비하시면서 미리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그 준비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드, 오렌지, 그 단계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그걸 하면서 이제 아카데미 들어오시면 나머지 과정들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딩 특공대는 그렇고요. 프로젝트는 네, 말씀드렸듯이 준비, 그렇게 한다. 그런 거고, 알파벳도 모르는데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푸푸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레드 단계 시작하고 오렌지에서는 소리 노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인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아이는 어떤 단계를 해야 하죠? 이거는 아카데미 오시면 만약에 처음이다. 알파벳 인지도 아직 어렵고 그다음에 알파벳 소리도 아직 잘 인지가 안 되어 있고 대표음가를 말하죠. 안 돼 있고 사이트워드가 뭔지도 몰라요. 이제 이렇다 하시면 말씀드렸듯이 레드, 오렌지 이제 병행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 하셔도 그냥 레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약간 좀 어정쩡하다. 네, 중간 정도 단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파닉스 인지 정도를 보고도 할 수가 있겠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리딩 지수 제가 여기 보여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요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요.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고 우선은 기준점을 해서 이제 그 단계의 리딩을 읽어서 영상으로 선생님께 보내드려서 이제 그 단계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자면 요거에 조금 더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제 영상을 가지고 선생님께 보여드려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단계 정도를 이제 보내드리면 이제 선생님이 보시고 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네, 신청은 이제 모집은 항상 퍼플맘의 스마트 육아 공지에 올라오고요. 네, 11월 중에 모집 공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기간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딱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려요. 그럼 그동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거기에서 제가 진아 티처로 되어 있어요. 여의 제
그 닉네임을 알림을 해두셔도 좋아요. 그러면 알림을 하면 제가 공지를 올리면 알림이 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확인을 하시고 네,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준비는 네, 어쨌든 책이 있어야 되니까 네, 얘네들이 풀 세트 네. 그린 단계 잠깐만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네네. 그린 단계면 지금 어쨌든 네 그래서 요 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7종을 다 있으면 이제 그게 계획표에 있는 대로 그대로 충실히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7종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논픽션, 생활, 기본 뭐 그 뭐 생활 표현 그런 거나 어휘, 파닉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어우러서 하면은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이제 처음이라 이제 좀 먼저 몇 개만 사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네, 이 First Little Readers 라는 거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Phonics 그리고 이제 코믹스, First Little Comic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3종이 원래는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대부분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그쵸? 처음에 3종 사는데요. 결국은 낱개로 다시 이렇게 더 추가를 하시는데 뭐 가격적인 면이나 아니면 이제 시기적인 면 이제 공구가 이렇게 막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가격이나 시기적인 면으로 그게 딱딱 들어맞지가 않으니까 그냥 처음에 할 때 7종을 해야 사은품 같은 것도 제일 좋기도 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거는 개인의 선택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7종일 때 뭐 다른 정말 뭐 100권 내 전집 100권도 아니죠. 뭐 그거보다 더 적은 양의 전집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이제 처음에 무턱대고 7종을 하기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을 비슷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프리케이 중에서는요,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죠. 진행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지를 올려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라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놓치신 분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 방법 물어보시는 분들. 선생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긴 했겠지만, 이제 아예 이제 진행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제 리딩까지 하려니 너무 부담이 된다. 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증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아직 이제 제가 볼 때 이랬을 때는 아카데미 기본 과정에 아직 조금 덜 적응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기나 10기 정도 분들이 아직 이제 아카데미 거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하려니까 이제 시간적으로는 뭐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프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부담될 아카데미조차도 그렇게 부담될 양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적응 같은 것 때문에도 먼저 조금 리특을 진행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이게 먼저 습관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케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렇게 학습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좀 조절해 나가기가 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기왕이면 그런 미리 조금 더 연습을 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근데 어찌됐던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진행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선은 진행 방법은 너무 쉬워요. 그냥 알림장에 선생님 저 리특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인지합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단계에 맞게 설정해드리고, 이제 계획표를 보내주시니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신청해야 될 기간도 없는 거고, 알림장에 그냥 선생님 하고 싶어요 라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네, 아카데미 과정에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카데미 과정에 선생님들이 리딩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같이 포함이 돼서 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 우선은 사실 네, 아카데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아카데미 기본 과정에 우선은 적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계획을 짜셔서 아카데미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카데미 그 계획표를 보면 리딩 부분까지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꼭 완벽하게가 아니더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증 부분도 사실 그 계획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진짜 리딩을 시작하면 그때는 영상을 올리지만 그 전까지는 계획표를 올리면서 하기 때문에 매주 너무 뭐 길게 안 쓰셔도 되는 거고, 계획표 어떻게 진행했다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정도, 그 정도만 올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리는 건 아니어도 진행하는 상황을 쭉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코멘트를 해드리고, 아니면 하다가 조금 뭔가 잘못하고 계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은 해주시는데, 꼭 매주 코멘트가 아니더라도 이제 진행하시는 상황들을 보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어머님이 가이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듣기를 싫어해요. 반복을 싫어해요. 뭐 초등학생들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듣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반복을 싫어한다. 아이하고 신랑이 하기가 싫다. 그리고 네, 의가 상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퍼플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할 걸. 그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영어는 그래요. 일찍 노출하는 게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아이들을 막 강압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엄마가 조금 유연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재밌는 환경을 노출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키즈노트가 아니라 그 키즈랜드를 활용해 주셔도 되시고, 다양하게 조금,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어렸을 때 싫어하더라도, 네, 아이가 이것 때문에 엄마를 안 보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자, 오히려 선생님이라면 이제 뭐 나 거기 안 갈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마한테는 그 순간은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하고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조용하게 단호함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아니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징징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되게 징징대는데, 그럴 때 같이 엄마가 같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그게 같이 이게 시너지가 돼요. 시너지가 되는데, 그럴 때 엄마가 그냥 그 징징징징의 반응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아니야, 하는 거야. 그냥 쿨하게 그냥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는 오히려 이제
네. 아이가 또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다가 나중에 하려고 그러죠. 더 힘들어요. 네. 어렸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네. 뭐 때려치라고 하는 건 저 항상 일상이고요. 하지 마. 네 인생이야. 그거는 일생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지만 조금 뭐 어린 아이들은 2배 정도로 이렇게 조금 늘려서 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될 부분은 좀 단호하게 하셔서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좀 특별한 날, 뭐 너무너무 정말 피곤한 날, 이런 날은 조금 이렇게 엄마가 유연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유창성이요,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가 유창하게 읽는 게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한글도, 한글 뗄 때도 그렇죠. 처음에 띄엄띄엄띄엄 읽던 거를 반복적으로 막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유창성도 늘어나고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그 감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영어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아무리 이렇게 읽기를 하고, 리딩을 하고, 라이팅을 해도, 결국에는 입시 영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문법이랑 단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아이들 제대로 가고 있는 애들 보시죠. 그러면 그 단계까지 올라가면 그때 아이들이 문법이나 이런 받아들이는 게, 물론 그전에도 문법을 다 같이 깔고 가요. 아카데미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때 문법을 대하고 다른 그 입시 과정을 그때 한다,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쉬워지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지고. 이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리딩을 했지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스피킹하고 뭐 라이팅하고 뭐 이런 교육들을 해봤지만 체계가 없이 좀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정말 어떻게까지 이룬다 이런 그 목표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까지 진짜 제대로 한다 이거 없이 그냥 스피킹 노출하고 뭐 라이팅 조금 영어 일기 좀 써보고 이렇게 했다라면 그 말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정말 이 제대로 된 걸로 끝을 보지 않고 했을 때 입시 당연히 어정쩡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도저도 약간 뭐 입시 영어로 가서도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입시 학원 그 내신 준비하는 학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노출로 시작을 해서 습득을 해서 아이들이 정말 언어로 편하게 리딩을 끌어올리고 라이팅 끌어올려서 우리가 퍼플이 가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그거는 정말 다른 말이고 그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독해를 하고 리딩을 하는 친구들이 문법을 할 때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의문문에서 그 동사에 따라서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는지 일반 그 두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고르는 것도요. 사실은 그게 리딩으로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re you late 이렇게 this morning were you late this morning 막 이런 거라면 거기에 비동사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 암튼 지금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 그거를 너무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데, 어법으로서, 말로 읽었을 때 당연한데, 이게 너무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부정사, ing 이 고르는 것도요. 리딩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게 자연스러우면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너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하게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제 말이 좀 길어졌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요때 프리케이 때 제대로 잡아주세요. 네. 프리케이 때 제대로 잡아서 내가 딱 목표를 가지고 퍼플에서 잘하는 아이들 그렇게 가듯이 그냥 이게 빨리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빨리 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영어를 정말 편안하게 리딩, 라이팅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문법이나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물론 같이 병행하면서 가죠. 그런데 얘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 앞서가고 그거를 달달달달 문법에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리딩을 하면서 얘를 다지고 하면서 학습 과정을 다지면서 이렇게 갔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 애들하고 너무 힘들려 해서 놔버리면 정말 그냥 때만 늦추는 거예요. 때만 늦춰서 때가 늦어지면 점점 더 그게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장이 잡는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마음을 딱 잡고 하셨으면 좋겠고, 자, 외워서 있는데 다음 단계로 가도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죠. 자, 외워서 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그 단계이긴 한데, 왜냐면 짧은 문장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데, 이거는 AB 정도까지만 적용이 돼요, 사실은. 그쵸? C단계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그걸 줄줄 외워서 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보통 A단계가 많이 그렇고, 아니면 뭐 B단계 정도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요, 우선은 좀 확인해 보실 거는, A단계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쵸?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최근에 안 한 책. 아이가 정말 딱 보고 기억이 조금 덜 날 책. 그런 책을 그냥 딱 펴서, 음원 없이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읽는지. 아이들은 계속 음원을 듣고, 그 다음에 읽으라고 하면 방금 전에 음원을 계속 들었고, 짧았기 때문에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외워서 많이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본 거는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덜 반복했던 거, 아니면, 좀 음원 들은 지 좀 됐던 거, 진행한 지 좀 됐던 거, 그런 거를 탁 열어서 그냥 읽어보도록 해서, 사이트워드 인지하고 어느 정도 첫음으로 해서 읽으면 오렌지 정도 단계에서는, 사이트워드 인지하고 첫음 음가 인지하고 하면 옐로우로 가도 돼요. 오렌지에서 옐로우 가는 데는 크게 정말 알파벳 인지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소리 인지도 많이 안 돼 있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렌지를 조금 더 해야죠. 푸프랑 하면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쉬운 사이트워드, 그러니까 그것도 어세스먼트가 생기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음가 인지에서 첫음으로 어느 정도 그림이랑 유추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 네, 오렌지는 크게 턱을 많이 높이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옐로우부터는 조금 더 좀 세세히 보고, 좀 짚어보고 파니스적인 부분도 보고 그리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외워서 읽는 거는 같은 단계 약간은 새로운 거를 좀 펼쳐서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그림으로만 주주주주만 외워서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사이트워드도 인지해야 되고 문자랑도 매칭을 해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해야 하나요?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오렌지 정도까지는 사이트워드 인지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좀 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펜으로 듣고 어느 정도 따라 읽는 정도, 그러면,
좀 더 보셔도 되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옐로우나 그 다음에 뭐 그린 가고 특히 블루 퍼플에서는 많이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렌지에서도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냥 대충 읽는다던가 그림만 보고 그런 거 왜 세세한 부분들 뭐 S 같은 부분들을 빼먹고 그냥 후루룩 해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짚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별 파닉스 적용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B단계, C단계까지는 단모음 인지해야 되고, 네, A, B까지는 음가 다 인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단계 단모음, D단계 장모음, 그 다음에 뒤로 E, F 갈수록 뭐 이중모음 다 쭉쭉 해서 좀 더 심화된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K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 왜 유창성이 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자, 유창성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유창성을 볼 때는, 속도를 얘기하고요. 속도, 적당한 속도, 그 다음에 정확성,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율,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맞게 뭐 부호나 아니면 감정이나 이거에 맞게 이제 그 영어에 또 그 높낮이에 맞게 이렇게 읽어야지 유창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유창성은 지금 요 기초 리더스 단계에서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단계의 모든 발음이 정확하거나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게 원어민처럼 막 이렇게 정말 제대로, 이렇게 발음이 하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너무 완전 유창하게 그렇게 읽어나가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는 속도적인 부분. 아이가 막 너무 급하게 읽는다던가 그렇다고 아니면 단어를 하나하나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천천히 읽는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고 어째 속도가 또 너무 빠를 경우에는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좀 적당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속도는 좀 보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정확성이라는 게 거기에 문자에 있는 그 좀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다음에 옐로부터 좀 적용이 되긴 해요. 이 단어에 있는 끝에 붙어 있는 S나 D나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높여갈수록 이제 이중 모음이나 그러니까 장모음 2개 정도 합쳐진 긴 단어들도 이제 해독해서 읽을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정말 이렇게 왜 어떤 여자친구들은 그런 걸 즐기는 친구가 있어요. 막 이렇게 정말 유튜브를 하듯이 막 읽어주고 이렇게 굉장히 유창성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 성향마다 조금 다르고요. 또 그 훈련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셔도 되시는데 대신에 속도나 정확성은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파니스의 리더스의 이런 조크나 이런 게 나오죠. 수수께끼. 이런 야구에 대한 그런 조크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수수께끼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해해야 할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가, 자, 얘를 재밌어서 웃으려면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야구 용어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뭐 여기에서 그 버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동사로 쓰일 때 명사로 쓰였을 때 의미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duct 여기 있었죠. 그 뭐죠? 덕이라는 것도 he dug인데 오리도 있지만 이렇게 쑤그리는 것도 덕이라는 동사로 쓰이는데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은 뭐 문자로서 인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소리로는
알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웃긴 건데, 사실은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덕이라고 하면 이 동사적인 표현보다는 원래 그 오리, 의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들. 그다음에 뭐 스펠링 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미국에 있는 그런 콘테스트 같은 그런 그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접해보지 않았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닉스 그거 있죠? 네, 요 정도 제대로 발음하는지 봐주시고 궁금해하면 엄마가 조금 설명은 해줄 수는 있어요. 얘가 도대체 왜 웃긴 건지. 그러면 설명은 해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아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좀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도 이해해야 되고 네, 다양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해하면 설명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걸 이해 못한다고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엉뚱하게 유추하거나 그림으로 유추하기 어려울 경우, 우선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버리셔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세요. 자, 보시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될 단어들은 거의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가면 되고요. 모든 단어, 모든 표현들을 다 100%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도 제가 이제 막 소설 같은 걸 읽고, 원서를 읽을 때 보면요. 예를 들어 그게 막 5만 단어, 7만 단어, 뭐 이런 단어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계속 저도 읽으면서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쵸? 읽으면서 어려운 단어들도 좀 나오고 걸리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는 한번 걸렸는데 그게 한두 번 나와서 그냥 제 기억에 남지 않고 스쳐가 버린 것들이 있죠. 그냥 그 상황에서 대충 이 느낌이구나 라고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넘겼지만 한두 번 나오고 그냥 저에게 스쳐가는 단어들이 있는 거고 그 책에 보면 단어가 한 세네 단어 그 정도는 몰랐던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보면서 그 한 5만 대는 뭐 이 정도의 책을 보면서 이거를 계속 보는 거죠. 이걸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러면 계속 보면서 점점 저도 확신이 된 게 맞네. 내가 생각한 뜻이 맞네. 이렇게 해서 읽다가 책을 끝내고 나서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볼 때도 있죠. 진짜 맞나? 그걸 찾아보면 그 의미가 맞아요. 그러면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이게 내 거가 돼요. 진짜 이거는 아마 어머님들 중에서도 원서를 또 되게 막 이렇게 원서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막 이런 챌린지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걸 예전에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게 의심이 계속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읽으면서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건 점점 약간 이런가? 라고 했다가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의 많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야지.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았어요. 그쵸? 한글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아직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가 정확하게 이 뜻을 알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요. 자꾸 엄마가 도둑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너무 엉뚱하게 가 있으면 조금 끌어와서 좀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많이 접해야죠. 사실은 5번을 접해서 인지를 하는 친구가 있지만 이게 저희가 기초 리더스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BB나 리더스를 하면서 계속 접하잖아요. 그 단계의 그 어휘들은. 그러면서 점점 또렷해지거든요. 아이들이 의미들이.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이제 좀 그 중요한 단어들
그런 것들은 그림으로 대부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유추하기 좀 쉽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뭐 설명을 해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인지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모든 텍스트를.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네, 확신도 생기고 하나하나 그 자기께 돼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EBB 얘기도 많이 하시죠. 아이 레벨하고 EBB 차이가 있어서 어려워한다. EBB는요, 저희가 사실 그 리딩 특공대를 하면서 어쨌든 같이 가이드를 드리면서 좀 잘 활용을 하시도록 같이 넣었어요. 그런데 퍼플 단계에서 아이들이 좀 다양해요. 퍼플 단계를 하면서 좀 그 리딩이 좀 훅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2점 초반이긴 하지만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EBB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차보면 좀 어려운 단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 레벨에서 살짝 어려운 단계다. 그러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음원으로 한번 듣고 워크지까지 활용을 해서 그런 다음에 퀴즈를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조금 약간 어려운 정도면 그렇게 해서 워크지도 활용을 하고, 뭐 지금 EBB 프로젝트 하듯이 거기에서 이제 엄마가 좀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서 진행을 해도 괜찮고요. 좀 갭이 크다. 그럴 경우에는요, 우선 기초 리더스로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읽을 수 있는 것만 좀 읽어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또 하면 그때는 또 아이가 새롭게, 전에는 어려웠지만 또 전에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너무 갭이 많이 나는 거는, 네, 기초 리더스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쨌든 EBB 저희 뭐 그 키즈노트 같은 데 봐도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어요. A부터 해서 쭉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따로 또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퍼플 단계에 있긴 하지만 같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논픽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이가 픽션 리딩 레벨이 좀 높게 2점 중반을 나와도 아직 논픽션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여자 친구들이 조금 더 그렇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아이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EBB요. 다 들어가요. 네, EB 450권 다 들어가요. 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 질문은 항상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좀 공통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거를 네, 설명을 해드렸고, 네. 뭐 항상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제가 월요일 날 라방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은 해드리니까, 네, 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부분 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은 카페 가입하셔서 네, 공지사항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리딩 특공대, 11기 아카데미, 그 다음에 뭐 저희 이제 기초 리더스 같은 경우 행사 있을 때도 그렇고, 네, 그런 것들 공지로 다 하니까 거기서 확인하시고, 거기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저희 많은 댓글 요정들이 도와드립니다. 거기서 많이 소통하고, 네, 좀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불금 잘 보내시고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곧 또 뵐게요. 네. 저요? 야구? 아까 요거요? 설명이요? 예전에 해드렸던 거? 한번 또 할까요? 근데요, 전에도요, 요 야구 이거 설명하면 또 우르르 나가시기도 하세요. 어려운가 봐요. 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또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좀 이거 설명 많이 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